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자장제 19, 18장 보시겠습니다. 증자왈 오 문저부자호니 맹장자지 효야에 기타는 가능야오니와 기 불계부지신과 여부지정은 시 난능냐니라 이랬습니다. 오 문저부자는 지난번에도 나왔었는데요. 내가 부자께 문지어 부자 이런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들었다. 누구에게서 들었냐면 부자에게서 이런 거죠. 내가 부자께 그것에 대해서 들으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출처가 부자, 즉 선생님 공자였다 이런 얘기죠.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맹장자라는 이제 노나라의 대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맹손씨 집안이죠. 맹장자. 그러니까 이제 노나라의 맹손씨 집안이 있고 그 다음에 숙손씨 집안이 있고 그 다음에 개손씨 집안이 있고 개손씨 이 집안을 이제 삼가 세 대부 집안 삼가라고 하기도 하고 삼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죠. 이 세 집안이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 이 세 집안이 당시 노나라의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개손씨 집안이 가장 강력한 권력가였는데 이제 맹손씨도 숙손씨, 맹손씨도 이제 개손씨와 더불어서 한 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인물인 맹장자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맹장자의 효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부자가 어느 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맹장자의 효 중에 맹장자가 행한 효 중에 다른 것들은 기타 다른 일들은 다른 효행에 관한 뭐 어떤 것이 맹장자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참 효성스러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기는 한데 그런 다른 이야기들은 가능야오니와 다른 사람들 맹장자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요 점은 요 부분은 시 난능냐 능하는 것이 어렵다. 이것은 능하는 것이 가하지만 즉 다른 효성은 다른 사람들도 맹장자가 아닌 사람들도 능히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맹장자가 행한 요 이야기는 요 행동은 다른 사람들은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공자가. 그러면 무슨 얘기를 공자가 얘기를 했냐? 그러면 기불계 고치지 않았다는 거죠. 부지신과 여부지정. 부지신과 부지정. 요 여자는 요 과자라는 토하고 같은 거죠. 부지신 여부지정. 그 여자를 살려서 여기 과라고 이제 토를 단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의 신하와 아버지의 정책.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수행했던 맹장자 아버지도 맹손씨 집안의 대부였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 살아생전에 그 집안에 데리고 있었던 가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가신들이 그 아버지의 가신들과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행했던 정책들이 있었을 텐데 그 정책을 이 맹장자가 고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가 맹손씨 집안의 대표였을 테니까 수장이었을 테니까 이제 아버지 뜻대로 가신들을 채용을 하고 이제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맹장자가 그 대를 이었어요. 그러면 내 사람들을 아버지 세대를 이제 아버지가 채용했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물리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나하고 친한 사람들, 내가 편한 사람들,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이제 등용을 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싶겠죠. 아들들이. 그런데 이 맹장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하와 아버지의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치지를 않았다. 그 점이 다른 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맹장자가 언제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언제까지 저 기조를 유지했는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공자가 말씀하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기편에서 하기제 11장에 공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재의 관기지요 분몰의 관기행이나 3년을 무게여 부지 돌아야 가히 효운이라.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는 요 그는 자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식의 뜻을 관찰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자식의 행동을 관찰을 하라. 그러니까 이 자식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고 싶다면 그냥 무작정 관찰을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시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냐가 관찰할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이 맹장자처럼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가 그 가문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을 뜻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의 그 행동을 보면 볼 게 없는 거죠. 자기 마음속의 뜻을 봐야지. 무슨 뜻을 품고 있는가를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에서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러면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이제 조건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마음속의 뜻을 보는 게 아니라 펼칠 수 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펼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의 뜻을 품고 있더라도 조건이 주어졌는데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약한 거죠. 행동으로 옮길 뜻이 없다는 것이죠. 생각만 하고 있을 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뜻을 보는 게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는데 3년을 무게여 부지 돌아야 가위효운이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이제 행동을 하기는 할 테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년, 즉 상이죠, 상. 아버지의 상을 치르는 기간 동안 무게어 부지도 아버지의 길, 아버지가 가셨던 길에 고침이 없어야 효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가 가셨던 길이 부지도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들을 등용하느냐, 아버지가 어떤 정책을 시행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요 하기편 11장하고 지금 여기 자장제 19의 18장하고는 긴밀하게 연결된 이야기. 뭐 꼭 이것이 맹장자를 두고 말한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긴밀히 연결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맹장자가 언제까지 아버지의 신하와 아버지의 정책을 고치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기간 동안이었지 않았을까.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거다. 왜냐? 당시에 3년상을 치르는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3년상을 치르는 기간 3년이 되기도 전에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대표의 자리에 가문을 대표하는 수장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냥 자기 사람 심고 자기 정책으로 그냥 아버지가 하셨던 걸 그냥 싹 다 뜯어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이제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그 사례로서 맹장자의 이야기를 증자한테 해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조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에 대해서 또 신하가 임금에 대해서 이 군과 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세태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 쉽게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뭐 아버지니까 임금이니까 절대 존중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라기보다 자식이 아버지를 신하가 임금을 쉽게 생각할 때 함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신하의 머릿속에 자식의 머릿속에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내 아버지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이 있다. 그것을 문제시하는 겁니다. 신하의 머릿속에 내가 신하인데 임금보다도 내 머릿속에 나한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욕망입니다.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내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그것들은 다 제거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친구, 뭐 동료,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아버지조차도 임금조차도 내 욕망의 제거 대상으로 보인다. 그러면 세상에 누가 내 욕망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누가 되었든 간에 다 제거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춘추시대에 세상이 이 지경까지 갔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대표적으로 썼던 말이 뭐냐 그러면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하고 신시기군 자시기부 자식이 그 아버지를 시해하고 요게 가장 세태가 말세적 요즘으로 말하자면 말세적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요 얘기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얘기를 다시 지금 증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저런 세태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장 보시죠. 19장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데 맹시 사 양부로 위 사사라 문어 증자한데 증자왈 상실 기도하야 민산이 구인이 여득 기정이여든 즉 애긍이 물이니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증자하고 양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양부가 누구냐? 그러면 증자의 제자입니다. 증자와 증자의 제자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맹씨가 아까 그 맹장자 집안이 그 맹씨예요. 이 집안이 이제 어쨌든 국정에 이제 한 축을 담당을 하고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등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때 맹씨가 증자의 제자인 양부로 하여금 사사를 삼았어요. 사사가 되게 했습니다. 사사가 뭐냐?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고 죄인들을 다루는 이제 그런 그 사법부를 이렇게 이제 사법을 담당하는 이제 그런 직책의 장관입니다. 그래서 양부라는 사람으로 증자 제자인 양부라는 사람으로 사사를 이제 삼게 되었는데 그러자 이제 양부가 사사에 곧 부임을 하게 된 양부가 스승인 증자에게 찾아와서 이제
그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자신이 사사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나라의 죄인들을 다 이제 관장하는 그런 부서의 장이에요. 그 직책에 부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소임을 다해야 할지에 대해서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문어 증자에게 여쭙자 증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상실 기도하야 윗사람이 그 길을 잃어버려서 민산이 백성들이 흩어진 지가 오래되었으니 구인이 여득 기정이어든 만일 그 정을 이때 이 정자는 실정입니다. 실정.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뭐냐 그러면 팩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실정을 얻었다 그러면 애긍 슬퍼하고 긍휼하게 여길 것이요 기뻐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사사는 모든 죄인들을 재판하고 또 처벌하고 하는 그 부처의 장관입니다. 그러면 사사로서의 직무를 가장 잘 수행하는 것은 뭐냐면 죄인들을 잡아다가 그 죄인들이 저지른 죄의 진상을 다 소명하고 그렇게 해서 그 죄인들의 그 죄에 가장 적합한 형벌을 적용을 해가지고 처벌을 하는 거죠. 그것이 사사가 해야 할 공명정대한 집행이에요. 그것이 말하자면 득기정입니다. 득기정. 그 정을 얻었다. 그 실정을 얻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사가 득기정을 했으면 완벽하게 사사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니까 기뻐해야 될 일인데 증자는 기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득기정을 했더라도 오히려 뭘 하라고 했냐면 슬퍼하고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자 이제 요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네가 만나게 될 그 대부분의 죄인들, 그 죄인들이 백성들이겠죠. 백성들이 죄를 짓고 네 앞에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들의 죄상을 명명백백하게 공명정대하게 밝혀서 처벌을 하는 게 사사로서의 양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못한 사사들에 비하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득기정을 했다 그러면 잘한 일인데 증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는데 증자는 한 가지를 더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죄인들의 죄상을 밝히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죄인들이 왜 죄를 졌을까를 생각하라. 백성들이 산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랬습니다. 저 산자는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는 정신과 마음이 즉 개인의 정체성이 흩어졌어요. 저 산자는 흩어질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지가 오래됐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조금 더 확대하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같이 모여서 살 수가 없어요. 집안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개인의
심리도 그렇게 됐고 심리 상태도 그렇게 됐고 그 원인이 뭐냐? 윗사람들이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윗사람들이 누구예요? 임금, 지도층들입니다.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하는 그 지도자로서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백성들이 살 수 없을 만큼 세금도 걷어가고 백성들을 그냥 무한정 착취를 하고 동원을 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자신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저질렀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떤 죄를 왜 저질렀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혔어. 그걸로 충분하냐 그거예요.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 이런 벌을 받으라. 이렇게만 해서 되는 문제냐 이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으나 사사니까 해야 하겠으나 그걸로 너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특히나 그랬다고 기뻐하지 마라. 슬퍼하고 긍휼히 여기라 그들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그들한테 다 떠넘기고 그래서 이런 원인에 대한 사사라면 적어도 국정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저들이 왜 저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죄 A라는 죄는 A라는 형벌, B라는 죄는 B라는 형벌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법을 다루는 부서의 장관이니까 법을 공명정대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이 지향해야 할 그냥 법이 그냥 법으로만 그렇게 존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법이 조금은 그 생각해야 할 부분, 예. 그건 그 법에도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증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기술자가 아니라 법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관이지만 법기술자가 아니라 인문학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춘 그런 공감 능력을 갖춘 그런 장관이 되어달라는 당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